최근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카호우카 댐이 파괴돼 붕괴하면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우크라이나에 닥친 최악의 재앙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달 앞서 끊긴 카호우카 댐 한가운데로 순식간에 물길이 거세게 쏟아지면서 주민 2만여 명이 대피했는데요. 이렇듯 상황이 심각해지자 댐 폭파의 원인 규명을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를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카호우카 댐 파괴가 시설 내부에서 이뤄진 폭발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쏜 미사일 때문에 댐이 파괴됐다고 주장했는데 러시아의 주장과는 완전히 배치됐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다수의 공학 군수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 원인을 내부 폭발로 진단하는 등 러시아 테러리스트들이 댐 구조물을 내부에서 폭발시켰다고 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어찌됐든 홍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결되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 댐 붕괴로 전 세계 식량난이 심각해질 거란 건데요. DPA 통신에 따르면 UN 세계식량계획 프리크 국장은 댐 붕괴로 홍수가 발생해 새로 심은 곡물이 훼손됐다며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강물과 토사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주변 생태계가 치명타를 입었는데 심지어 산업단지에서 화학물질이 같이 쓸려 내려가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강제적으로 댐을 폭파해 홍수가 발생한 것이지만 현재 자연적으로 도시가 물에 잠기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수의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가장 빠르게 사라질 도시 1위로 중국을 꼽았는데 실제로 최근 중국에선 이상한 현상들이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런 상황들을 가속화시킬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중국은 아마도 30년 안에 물에 잠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와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특히나 중국은 해안 도시를 집중 개발한 탓에 해수면 상승에 취약해졌는데 이대로라면 2100년엔 해안가에 거주하는 1억 명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기후변화 연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 연구 결과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연안 해수면이 1993년 이후 매년 평균 4mm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가 3.4mm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속도인데 특히나 작년엔 중국의 해수면이 10mm나 높아져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 해안가는 지역마다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속도가 다르다며 중국은 다른 국가보다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해안가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막대해질 것이란 분석인데요. 클라이밋 센트럴은 2100년까지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5,7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며 대규모 홍수로 인해 목숨이 위태롭게 될 중국인들도 매년 6천만 명 추가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또 영국 기후변화위원회와 중국 기후변화단체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탄소 배출량이 현재 수준을 지속하면 2050년엔 32조 위안에 달하는 중국 생산량이 해안가 홍수 사태로 인해 증발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2050년 중국 GDP 예측치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라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이 막대할 전망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주거 지역이 대부분 해안가에 밀집해 있다는 건데 덩샤오핑 집권 이후 본격적인 개혁, 개방이 이뤄지면서 해안가에 있는 도시가 개발되자 인구도 그쪽으로 몰려갔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중국 지방정부의 대대적인 간척 사업도 이런 추세에 기름을 부으면서 자충수를 두게 됐습니다. 앞서 중국은 각종 개발을 위해 홍수를 막는 자연보호막이었던 연안 습지와 맹그로브 숲 절반을 파괴했는데 맹그로브 숲의 경우 홍수, 태풍 등 이상기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꼭 침수 피해가 아니더라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기후가 해안가 도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현재 중국 남부 및 동부 해안은 매년 12여 개의 태풍에 노출돼 있는데 지구 온난화로 바다가 따뜻해지면 태풍의 강도와 빈도가 심각해져 중국에게 더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 전 미국 로드아일랜드대 연구팀이 전 세계 33개 도시 침하 속도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일부 도시에선 해수면이 상승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땅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가라앉는 도시는 중국 텐진으로 연 5.22cm씩 침하 중으로 분석됐으며 침하 면적이 가장 넓은 도시는 중국 상하이로 연 2mm 이상 침하된 지역이
서울 전체 면적의 3배가량인 1706제곱킬로미터에 이르렀습니다. 침하의 주요 원인이 인간 활동인 것으로 분석된 만큼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들은 중국이 스스로 자초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그런데 사실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세계 1위로 이 역시 본인들이 무덤을 파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탄소 배출량 규모가 매우 크며 증가 속도도 엄청난데요. 중국은 지난 2006년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이 됐고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모든 국가를 앞지릅니다. 특히나 석탄화력 발전소가 중국 전역에 수십 개씩 신축되고 있을 정도로 탄소 방출을 억제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신규 발전소는 보통 30에서 40년 동안 가동되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중국에서 많은 탄소가 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일어날 홍수나 가뭄과 같은 끔찍한 일은 고스란히 중국이 떠안아야 마땅하며 실제로 가장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 역시 중국인데요.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본인들은 개도국이라 기후 보상금을 내지 않겠다는 황당한 발언을 내놓으며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앞서 작년에 열린 유엔 기후변화총회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위기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지자 연간 1,000억 달러를 내 피해를 입은 개도국에 배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 재정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시진핑 주석은 보상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기후변화총회에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회의에 참석한 중국 대표단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이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자신들은 재정적으로 기여하지 않겠다고 떠넘기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기후 변화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어 많은 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빙하 두께는 반세기 사이 30m가량 줄었고 해수면 상승 속도도 최근 10년 사이 2배나 빨라졌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인 1850에서 1900년 평균 기온보다 1.15도 높아지면서 지구온난화가 해수면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가 극한 기후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국 때문에 다른 섬나라 국가들도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한편 중국에서는 다른 이상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절로 떠오르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곧 사라질 도시 1위를 차지한 텐진에서는 최근 또 다른 재해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1일 중국 텐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땅이 꺼지면서 건물이 기울어 주민 수천 명이 한밤중에 대피했습니다. 지진이라도 난 듯 아파트 정원이 갑자기 갈라진 건데 아파트를 지탱하던 땅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주변 도로는 종이장처럼 구겨졌는데 앞서 경고한 대로 돌발적인 지반 침하가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중국의 밀 생산 지역에선 계속되는 비와 높은 습도로 인해 농작물들이 고사되거나 새싹 피해에 영향을 받아 수확량이 위협받을 지경인데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수백만 톤의 수확되지 않은 밀이 중국 허난성과 인근 지역에 비정상적으로 내린 많은 비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은 보통 3, 4년에 한 번꼴로 나타나지만 올해 피해를 입은 밭의 규모는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듯 최근 중국에서는 폭염 아니면 폭우인 극단적 날씨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에만 해도 중국에서 기습폭우로 도로가 무너지는 등 홍수 피해가 잇따랐고 수확을 앞둔 경작지가 물에 잠기는 돌발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선 40도의 안팎의 이상 고온에 폭염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기상 이변에 따른 천재지변으로 결국 탄소 배출 1위국인 중국이 모두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한국은 일찌감치 해수면 상승을 대비한 노아의 방주, 해상도시 건설 계획에 뛰어들며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국내 첫 해상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부산시는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와 손잡고 유엔 해비타트, 미국 오션익스사와 함께 세계 최초 해상도시 오션익스 부산을 구축 중입니다. 오션익스 부산은 부산항 북항 해상의 부유체 세계 플랫폼으로 6.3헥타르 면적을 조성해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로 글로벌 해양 이슈의 해법이 될 전망인데요. 중국 때문에 피해를 입은 세계 각국들이 결국엔 한국에게서 해결책을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